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둔 엄마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집에 들어왔을 때 작은 상처 하나라도 만들어서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은 고통에 괜히 자식에게 화가 납니다. 조심 좀 하지 왜 다쳤냐며 다그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내어주고 싶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거 주려고 내 몸 하나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밤이며 낮이며 돈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식만큼은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게 하고 싶고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아 저 또한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네요. 그만큼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제 딸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진실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저희 딸 나이가 딱 30살이 되었고 교제 중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저에게 딱 들키고 말았어요.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습이길래 인생을 찌푸리며 천천히 다가가니 아니나 다를까 딱 제 딸이더라고요. 늑대 같은 남자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해볼쭉해서는 그 남자의 품에 쏙 들어가 안겨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배신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엄청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 딸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툭 치며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고개를 옆으로 돌렸더니 동네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저와 알고 지낸 지 10년 정도 됐었고 개인 사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딸과 늑대 같은 놈이랑 손깍지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치킨 사장이 저를 보며 모르고 있었냐는 듯이 신기하게 쳐다보며 물어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 꽂힌 말은 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벌리니 되려 저보고 몰랐냐며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린 상태로 비틀거렸고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잡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수백 가지의 상상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자식이 30살이나 됐는데 그냥 놔두라며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나이라고 되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인분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 더욱더 제 딸에게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말기암으로 떠나면서 미안하다며 꼭 딸을 지켜주길 원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저에게 숨긴 것 또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네, 이제 왔니? 여기 좀 앉아봐라.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어. 언제부터였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언제부터 만난 거야?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제 뒷조사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혼자서 결정하고 알아서 할 나이예요.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요. 좋은 남자고 만난 지 2년 정도 됐어요. 결혼할 마음 있고요. 나중에 따로 인사시켜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2년이나 만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동안 엄마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숨긴 이유가 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 내지 못한다고 하더니 그새 손깍지 끼고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눈빛 보내던 그 남자에게 정신 팔려서 엄마와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지 않았던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속고만 있었네. 정말 너무한다. 딸은 저에게 너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었어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지냈다는 거에 좀 놀랐었고 그 기간이 2년이었다며 결혼까지 한다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상의 한마디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 지으려는 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딸을 구속시키거나 가둬서 키운 것도 아니에요. 매일 보고받지도 않았고요. 그저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곁에서 필요한 거 지원해주며 바르게 커온 딸을 보며 살아왔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모든 게 떳떳하면 좋은 남자 있다고 저에게 먼저 얘기했었겠죠.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엄마도 아닌데 그저 신중할 뿐이고 한 번뿐인 결혼은 우리 딸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밖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간 딸에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온 것 같아 간식 준비해서 방문 노크한 다음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엄마도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그랬지. 미안해. 엄마 마음도 이해해줄 수 있지? 세상살이 너무 험해서 예민해진 것도 있잖니. 그러니 기분 풀고 우리 다시 진지하게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저에게 잘 대해줬고 회사 생활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저에게 먼저 프로포즈 하면서 꺼낸 얘기고요.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소개해줄지 고민 많았고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무조건 늑대라며 믿으면 안 되는 1순위라고요. 돌아가신 아빠 빼고 전부 늑대라고 경계하시니 제가 엄마한테 섣불리 말하겠어요?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다 보니 딸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딸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이해하니까 더욱더 말하기가 조심스러웠고 그 기간이 2년이나 지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대화한 끝에 제 딸과 만나고 있는 남자와 만나려고 계획하게 되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발 좋은 남자이길 바랬고 좋은 인연으로 발전되길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주말 드디어 약속된 시간에 제가 먼저 자리에 나갔어요. 딸이 괜찮은 음식점 예약을 해둬서 조용하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인사 온다고 제가 집에서 유난 떠는 거 싫다며 번거롭게 준비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원했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밀폐되어 있는 룸이라서 정말 괜찮았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두리번거리며 긴장되는 마음 찬물을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자 시간 맞춰서 딸이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뒷모습만 봤었던 남자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밝게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얼굴에는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과 단정한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는 걸 보니 평소에도 자주 입는 옷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인사한다고 해서 격식 차리려고 따로 구매해서 입은 옷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선 마음에 들었고 저도 밝게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서로 자리에 앉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음식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는 조금 사그라들기 시작하자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네더라고요. 가벼운 말부터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 모두 계셨고 집안은 저희보다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 측 부모님께서 반대하시거나 서로 만나고 있는 걸 아냐고 물어보니 벌써 인사까지 끝난 상태였더라고요. 서로 잠깐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걱정하고 긴장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딸과 만남을 이어온 남자에게 좋은 인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시간이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강하게 어필하면서 결혼 얘기는 당연히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전에 치러야 할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돈분들도 정말 괜찮은 분들이었고 제 딸을 아껴주셨습니다. 그동안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엄마 그늘 아래 살 것만 같았던 자식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훌쩍 커서는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식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있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며 고생했던 일들까지 함께 겹치면서 결국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우리 딸이
병실에 누워 있었고 깨어나지 못하는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는 도중 발생된 교통사고에 아무리 불러도 미동조차 없는 딸의 모습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가 수술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언가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 무게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고 도저히 일어나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딸에게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겹게 병실에 도착하니 수술실을 지키고 있었던 건 민서방이었고 제 딸과 다르게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습니다. 저와 마주친 얼굴을 보자마자 원망만 되더라고요. 만약 결혼을 반대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내린 결정에 엄청난 후회를 한 시점이었어요. 이게 다 자네 때문이네. 우리 딸과 만나지만 않았어도 마음 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떡할 텐가? 우리 딸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자네를 용서하지 않을 걸세. 세상 먼저 떠난 내 남편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더 이상 나도 이 세상 살아갈 의미가 없네. 우리 딸 만약 무사하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나. 장모님,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차가 아내 쪽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게. 수술실은 내가 지키고 있겠네. 뭐하고 있나? 당장 사라지래도. 제가 언성을 높이자 고개를 떨군 채 민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다쳐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거 보면 민서방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사돈분들이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안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무사히 잘 해결될 거라고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위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돌아가달라며 현재 제 감정 상태를 전달했어요. 사돈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민서방을 데리고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0시간의 대수술 끝에 수술실에서 나온 제 딸은 머리와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심각한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 깨어날지는 미지수라는 진단을 꺼내놓았고 현재 코마 상태에 빠져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정신만 깨어나면 그때부터 몸의 회복이 더 빠를 거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을 끝으로 병실에서 나가셨고 눈을 감고 있는 딸의 손을 잡으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방은 돌아가지 않았는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딸의 모습을 보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심각한 현실의 상황을 느꼈는지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지낸 지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넨 충격적인 한마디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에요? 지금 하신 말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말도 안 돼요. 여기 서류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결혼하시기 전날 가입한 생명보험 서류입니다. 배우자분은 어디 가셨죠? 꽤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 결혼을 하시자마자 교통사고 났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멀쩡한데 배우자분만 이렇게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사고가 났다는 게 의문투성입니다. 조사가 필요할 시점이고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그리고 방금 하신 말들 전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보험금 담당 책임자입니다. 민서방, 지금 이게 전부 사실인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 전에 생명보험부터 들었단 말이야? 적은 금액도 아닌 10억이나?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겐가?
어떻게 결혼하기도 전에 내 딸에게 10억의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 거지?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시내가 결혼 전에 생명보험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시내가 결정한 거고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아내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민서방의 말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못 지어내겠어요.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이 그랬죠. 절대 남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서방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건 보험금 때문에 저지른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민서방을 병실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몰라 두려웠고 이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민서방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제 딸이 눈을 뜨고 깨어나야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이라도 깨어날 것만 같았던 딸은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인 모습에 저 또한 지치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이라도 좋으니 제발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인다면 소원이 없을 정도로 간절했어요. 그런데 딸의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부르니 간호사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검사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사를 불렀고 검사 결과 믿을 수 없게도 제 딸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 임신이 되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서방을 병원으로 불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신혼여행 때 첫날 밤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발생된 문제에 할 말을 잃게 되었고 결국 엄청난 사태로 인해 사돈분들까지 병실로 찾아오셨어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모두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일단 지금 상태로 있어야 한다며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제 딸이 정신이 돌아오기만 바라야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민서방의 의도적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자기 잘못은 끝까지 아니라며 저에게 몇 번씩이나 결백하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건 변함이 없었고 병실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딸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 몰래 계속해서 병실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몰라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저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실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병실에 몰래 소형캠을 설치했고 매일 밤 병실에 찾아와 녹화된 영상을 보며 별일 없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 옆으로 누군가 찾아왔고 검은 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차라리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겠네. 당신은 누워있는 모습이 제일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왔어야지. 왜 저딴 놈이랑 결혼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놈한테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네가 자초한 일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사람 시켜서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지? 내가 갖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결정한 건데 하늘이 도왔는지 살아있네. 그런데 임신까지 했었어. 배가 이제 거의 만삭이잖아. 그 자식 아이까지 가진 거야? 저 자식이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건데? 뇌고백은 왜 무시하는 거냐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차라리 당신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깨어난 순간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절대 깨어나지 마. 항상 얌전하게 누워있으라고. 내일 저녁에도 또 올 테니까 푹 자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 잘 자. 예상하지 못했던 등장인물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서방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에 더 충격이었고 의문의 남자가 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서방이 자꾸 내가 없을 때마다 몰래 들어오는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한 소리 하려고 소형캠을 설치했었던 건데 충격적이게도 다른 사람이 담겼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고 확실하게 이 사건의 범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민서방을 늦은 밤 전화해서 불렀어요.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민서방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화하자마자 순식간에 달려왔고 건넨 영상을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못할 장면에 민서방은 낯익은 목소리라며 어느 정도 정체를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어요. 그 이후 매일같이 민서방이 제 딸 옆을 지켰어요. 그놈이 오지 못하게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딸의 몸 상태를 보려고 진찰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병실로 복귀했을 때 의사는 제 딸의 몸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려줬어요. 특이하게도 제 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기집이 2개였다며 그래서 그동안 알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가져왔고 전 세계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몸 상태라며 원래의 아기집보다 몸 뒤쪽에 있어서 교통사고 당시 아기가 보호될 수 있다는 말을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고 아이의 상태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만삭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의문의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병실에 민서방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서방과 상의 후 녹화된 영상을 경찰분에게 보여줬고 최대한 빠르게 그놈을 잡아주길 바랬습니다. 민서방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 한 명이 제 딸을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넘겨짚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병실 주위를 맴돌며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민서방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 같아 병실에서 빠졌고 그렇게 며칠을 의문의 남자가 다시 나타나길 바라고 있었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온 사람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서방이었고 심각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어요. 끔찍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뒤이어 사돈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민서방도 대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어요. 둘 다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간호사가 급하게 저를 호출했고 제 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허겁지겁 병실에 들어가니 저와 눈을 마주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하늘에 감사하다며 저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딸은 민서방을 찾고 있었어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고 어쩔 수 없이 민서방의 상태를 알려줬어요. 그게 민서방이 오늘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어. 몸이 심각할 정도로 다친 것 같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신혜니가 깨어나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말은 할 수 있겠니? 엄마, 얼마 전에 병실에 누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그럼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거야? 너 민서방 말고 다른 남자도 있었던 건 아니지? 내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녹화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남자가 찍혔거든.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고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 내가 보여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깨어나자마자 힘들어했지만 모든 진실은 딸만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자마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질렀고 영상에 있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같은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민서방이 결혼 전에도 항상 제 딸을 지켜줬던 거였어요. 그 주위를 수시로 맴돌고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것도 모르고 민서방에게 화를 내고 막대했으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의문의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고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 뒤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수술을 끝내고 병실로 들어온 민서방은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문의 남자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는지 목격자가 있었고 민서방에게 직접적으로 사고를 낸 범인이었습니다. 제 딸과 민서방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남겼고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결국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찾아가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의 엄마라는 사실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사돈분들 또한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신혜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얼굴에 손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놈에게는 법적인 절차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병실로 돌아왔고 깨어나지 않은 민서방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을 지켜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지냈었는데 저는 쓴소리만 했지 살갑게 대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정신이 깨어난 순간부터 몸의 회복 속도가 빠르게 좋아졌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몸이 전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자연분만이 아닌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제 딸도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서방은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민서방도 제 딸과 똑같이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한 번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저번 때와 같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보험 들 때는 엄청 싹싹거렸으면서 돈 지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얼굴 싹 바뀌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조사까지 나온 걸 보니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민서방이 깨어나길 바랬어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희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그 남자는 징역 15년을 받게 된 상태였어요. 만약 민서방이 세상을 떠나면 처벌은 더욱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 딸은 매일 밤 쉬지 않고 기도했고 제발 깨어나기만 바라며 하루하루 힘들게 보냈습니다. 태어난 자기 자식 얼굴 한번 못 보고 갈 거냐며 똑 닮은 아들이 자기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옹알거리기 시작하자 민서방의 손가락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민서방은 다행히도 눈을 뜰 수 있었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늘에 감사했고 그날 엄청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민서방과 제 딸은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아직까지 심각할 정도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모두 다 무사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의 한마디가 간절합니다. 제 딸과 민서방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